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작은 천사 이준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제가 6번의 그 인문학 강의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을 보면 제 얼굴의 모습이 표정이 훨씬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강의하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화면이 좀 많이 어둡다고 해서, 제 지인 중에 사진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부탁을 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LED 전광 등으로 다 되어 있는 이 빛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그 판을 구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요. 오늘 2개를 구입해서 좌우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렇게 제 강의 영상을 찍으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어둡고 그늘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환하게 밝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도 벗겨지고 눈도 작아서 안동 하회탈이라는 별명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그 모습이 덜한 것 같아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더 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문학 강의를 6번을 하면서 소아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해줘야만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해주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아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서처럼 사자가 풀을 먹지 못하는데, 먹지 못하는 풀을 손님이 뜯어다가 앞만 갖다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먹지 못하는 사자님한테는 고통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노력이지 상대방이 느낄 수 없는 그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소울계의 장수 비결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보통 40년을 살아가는데 5%의 소울계는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을 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소울계들은 6개월간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 수련을 거쳐서 30년을 더 살게 된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 맹인과 안진뱅이의 이야기에서 눈으로 다 볼 줄 아는 안진뱅이가 구걸하여 얻은 음식을, 맛있는 거는, 영양가 있는 거는 본인이 다 먹고, 맹인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영양가 없는 음식만 주다 보니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는 맹인이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둘이 다 길에 미끄러져서 눈두락에 처박혀서 둘이 다 세상을 하직했다 하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멸한다 하는 이 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등병과 부사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갖고 진정한 이 배려란 어떤 것인가. 소대장님이 지나가다가 찬물에 빨래를 하는 이등병을 보고 취사반에 가서 물을 한 대야만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취사반에 갔다가 오히려 군기 빠졌다고 얼차려와 욕만 시커 얻어먹고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대장님이 지나가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등병이 네 알았습니다 했지만 절대 거기에 가서 또다시 그런 훈육을 받고 기합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있었는데, 부사관님이 지나가시면서 똑같이 야 이등병, 내가 좀 세수만 하려고 그러니 저 취사반에 가서
얘기하고 물 좀 한 대야만 받아와라. 그랬더니 두 말 않고 취서반에서 한 대야를 주는 거를 이 부사관님이 자, 이 물을 갖고 빨래를 하면 언손을 녹이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 상황 판단을 잘 알고 어떻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진짜 그 이등병한테 도움이 되는 배려를 한 모습. 부부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부만이 아니고 가족 간에 또 그 좋은 만남의 인연을 맺고 지나가는 그 소중한 분들 간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란 그 내 편의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한테 해주기 위해서 진정을 다하여 이렇게 했을 때만이 그 진정한 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호주의 그 멜버른에 있는 그 샌드위치 가게, 보통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가게는 큰 길가에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찾기 쉬운 데 이렇게 있으면서 한 1,500원, 2,000원씩 받으면서 그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호주의 멜버른에는 임대료가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이 1층 같은 데는 구하지는 못하고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에 아주 오래된 건물에 7명이나 8명만 앉으면 꽉 차는 그러한 그 건물을 임대하여서 거기에서 그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블루오션 사례가 되었다는 제플 슈츠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호주 말로 제플이라는 뜻은 샌드위치이고요. 슈츠는 낙하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문을 받고 이러는 거는 또 대금 결제를 하는 거는 SNS 상으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그 7층에 샌드위치 가게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스트리트 도로에 X자를 한 자리에 와서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7층에서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달아서 아래로 다 내려보내주면 그게 넘실넘실 춤을 추고 내려오다 간판에 걸리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이야기거리가 화제가 되어서 그 거리에 수백 명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먹는 대박나는 그러한 풍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 8명이 앉아서 먹는 그런 가게만 생각했었지만 수백 명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스트리트 거리가 모두 내 매장이 된 이 고정관념을 깼을 때 이렇게 이런 그 혁신적인 이런 그 일이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그 첫 시간에 제가 주지스님과 동자승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이 깰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절뚝이 부인과 박사 사모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안성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11년 동안 그 학교의 특별한 부탁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학문을 전공으로 한 전문 교수도 아니지만 투박하지만 제가 그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진정한 그 삶의 경험, 또 느낌, 또 방향 이런 것들을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전해드리는 게 제가 그 강의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좀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강의하는 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버가 되면서 상당히 그 이 8개월째인데 이제 제가
8개월째 시청 구독자가 한 960분 정도 되었었고요. 시청 시간이 600시간이 채 못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 위기, 절박함을 느끼고 제플 슈츠나 이 소울계의 장수 비결처럼 제가 유튜버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떤 컨텐츠를 갖고 가야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또 영상은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구독자 수는 1150분이 되었고요. 시청 시간은 1000시간이 늘어서 1600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5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핸드폰만 갖고 이 답글을 달고 영상을 시청을 하고 또 제 구독해 주신 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올려주신 영상도 보고 이러다 보니 시간은 엄청 많이 소요가 되었고 작은 핸드폰에서 그 많은 글을 하루에 15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보다 보니 눈의 피로도도 더하고 효율이 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을 켜놓고 노트북에서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의 영상을 찾아가서 보고 또 댓글 다는 난이 있어서 댓글도 제가 거기서 달고 이러다가 보니 효율도 많이 나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안에는 한 30개 정도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하거나 좋은 모임에 좋은 인연을 갖고 가는 분들 간에 일상의 브이로그 형태로 돼서 매일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 구글에서 크리에이터로다 인정을 받는데도 도전을 한 분들 중에 90%가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가 포기를 하고 10%만이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그 크리에이터가 된 분들 중에서도 컨텐츠가 약해서 구독자 수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 또 거기에서도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락을 본인이 도태되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 채널들이 무수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 나눔 실천인이라는 이 작은 천사 봉사단체를 설립을 하여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 22분의 아주 유능한 분들께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셔서 봉사를 같이 해주시고 1처 4본부로 나누어서 본부장님과 처장님을 두고 이 각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가꾸어 가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천사 이준규라는 채널에 첫 번째로 브이로그에 대한 일상 브이로그에 대한 영상을 컨텐츠를 하나를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작은 천사에서 봉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컨텐츠를 두 번째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하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투박하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 강의하는 동안에 다만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느끼면서 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또 콘텐츠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직
제가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6개월을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을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제가 트럼펫을 연습하고 한 서너 달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총 제가 연습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재도전을 해서 트럼펫을 배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하여서 완성된 곡을 이 작은 천사 이준규라는 채널의 또 하나의 컨텐츠로다 저를 시청해 주는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며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컨텐츠를 하나를 더 가져서 모두 5개의 컨텐츠로 앞으로 제 작은 천사 이준규라는 채널을 가꾸어 가면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제 채널을 방문하여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드리면서 또 삶을 영위해 가시면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원주시 부부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부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남다르게 깨닫게 되었고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결혼을 기피하다가 보니까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이렇게 되다 보니 고령화, 노인 인구가 100세 세대가 되면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다 일본에 이어서 가장 빠르게 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압박이 엄청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휘하에서 자라 성장한 자녀들이 보면서 나도 결혼을 해서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또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원주를 부부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또한 메카로 만들면서 일단은 100부부면 200분이 되는 거죠. 100부부의 행복한 부부와 또 다툼이 잦은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그러면서 원주에 행복 지킴이, 행복 부부 지킴이 협회를 설립하여서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수다방. 그래서 줄여서 아싸 남수방이라는 코너를 갖고 저희가 요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 몇 분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한 분이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나는 어떻게 해서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부부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매일 싸우고 있는지, 나하고 다른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재미있게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많은 분들께 정말 행복한 부부로 가꾸어가는 그러한 수다방을 만드는 이런 콘텐츠를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작은 천사를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거를 누구한테 또 의뢰를 하고 이래서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유튜브의 길에 들어섰지만 뜻하지 않게 중간에 8개월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솔개의 장수비결에서 나왔듯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5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채널도 될 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헛되지 않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더 의미 있는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8개월째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제 힘의 원천인 아내 한글서예가 후정도 저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유튜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해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되게 해줄 수 있을지 더 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함께 해주고, 또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저를 응원해주고, 큰아들은 저한테 이 LED 등을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치대도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올린 영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고 이웃에 홍보도 해주고, 또 작은 아들은 제가 그 예쁜 며느리와 함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고, 또 최근에 성창힐이라는 교수님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여 보시고, 그 컷 영상 편집을 하는 그거를 배워서 이 제작을 하게 되면 구독자가 한 서너 배 늘을 것 같다 하는 조언을 주셔서, 그 안에 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컷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와서 저한테 엊그제 알려주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이 강의하는 영상에 제가 처음 적용하여서 이 제작해서 그 유튜버인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가족 간에 한 곳을 바라보고 가족 간에 화합하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소중한 이거를 더 기존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멋지게 가꾸어 가게 된 게 유튜브의 길을 걸으면서 얻은 큰 소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평창의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계신데, 국가에 거기 방송국을 재생센터에 방송국을 오픈하는 거를 아마 공모 신청을 한 모양인데 1차에서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2차에서 통과가 되면은 방송국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설립해서 그 디즈니 선생이 처음에 설립과 이 설계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완성된 모습을 보고 성취감을 느꼈다.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방송국을 개소하는 오프닝 행사에 저를 그 유튜버로서 축사를 하면서 저한테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저한테 전해주는 이런 쾌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의 길을 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댓글을 달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즐겁고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미래에 더 비전이 생기고 제가 앞으로도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인생 5단계 중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걸 제가 터득하게 되고, 또 저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보아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또 저의 조그마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나면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또 자녀 출산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제가 누구보다도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여유롭게 이 유튜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여정을 즐기면서 지냈으면, 그러면서 더 많은 성취감을 얻으면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절뚝이 부인과 박사 사모님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를 했을 때 나를 다른 분들이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준다 하는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번 이 오늘 강의한 영상에 이렇게 그 중간에 제가 좀 더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컷 편집을 통해서 잠깐의 음악도 넣어드리고 잠깐의 다른 사진도 하나 넣어드리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서 제 강의를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절뚝이 부인과 박사 사모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부가 50대 중반의 부부가 너무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일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퇴근해 오면서 한정거장, 집에서 내려야 되는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미리 보아두었던 베이커리 제과점에 들러서 그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자기가 며칠 전부터 보아두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케이크를 선물해 주면서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걸어서 한정거장을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날에 기분 좋아서 집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던 중에 글쎄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보도로다 뛰어들면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엄청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1년간을 입원해 있으면서 총 8번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었죠. 1년 동안 8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퇴원을 할 때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쾌가 되어서 1년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처음 한 6개월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갖고 오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한쪽 다리가 넓적다리서부터 없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보살피고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아내, 바로 절뚝이 부인이죠. 제가 절뚝이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장애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강하게 각인이 될 수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투박하지만 있는 대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그 한쪽 다리를 절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남편한테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보니 자기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주위에 동네 분들이 있고 그런데도 쩔뚜가 쩔뚜가 부르기도 하고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남편을 비웃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롱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서 삶을 영위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니까 과연 절뚝이 부인이 평소에는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뚝이 부인이 되었습니다. 딴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쩔뚜가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쩔뚝이 부인 그러면서 쩔뚝이 부인이라는 호칭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쩔뚝이 부인을 더 공경하고 더 존중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본인한테 돌아온 거는 동네 사람들이 본인을 부를 때 쩔뚝이 부인 이렇게 부르는 쩔뚝이 부인이라는 호칭이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 본인의 잘못을 많이 깨닫고 내가 정말 너무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 안에 50년을 넘게 나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내 남편한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많이 깨닫고 반성을 하면서 이 절뚝이 부인이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짐을 싸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도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쩔뚜가 불렀을까요? 과연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부인은 처음에는 사랑하는 부인, 참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 이 호칭을 듣다가 본인이 쩔뚜가 하면서 쩔뚜기 부인이라는 호칭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못된 그거를 잘 깨닫고 이사를 하여서 새로 이사를 간 곳에서는 자기 남편께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박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박사님이냐고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본인이 50년 가까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자기가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박사부인이라는 호칭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사부인, 박사부인. 그 이 부인을 부를 때마다 박사부인, 박사부인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부인이 절뚝이 부인에서 박사부인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대하고 이랬을 때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자기를 더 높게 보고 더 존중하고 이런다고 생각은 참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존중했을 때 나한테도 존중이 돌아오는 거고, 남을 우대했을 때, 배려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나에 대한 존중이고 나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오늘 투박하지만 제 부족한 강의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 또 그 이외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수십억의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진정한 존중하는 이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절뚝이 부인과 박사 사모님이라는 이야기를 강의를 해드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지인 한 분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최고의 맛집 중에 한 군데이죠. 원주의 단구동에 근린공원 앞에 위치한 땡큐 닭갈비의 그 김만석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어렸을 적에 그 사고로 지금 같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를 못해서 사고로 인하여서 오른 손목을 절단하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낙심을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20쯤 된 어느 날 또 왼손마저도 사고로 큰 이 불편함을 겪는 손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자동차에 본넷을 열어놓고 이 팬벨트를 이 손을 보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서 왼손도 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사용하는 정도의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땡큐 닭갈비의 주방을 별도로 서빙을 보는 그 주방을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본인만이 작업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딴 많은 통닭이나 치킨집들, 닭갈비집들이 기계로 썰어 놓은 닭을 구입을 해서 요리를 해서 이 고객분들께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생닭을 통으로 사갖고 와서 본인이 그 불편한 손으로 닭의 결대로 잘라서 더욱 맛을 낸다고 그 수작업으로 그 작업을 해서 낸다고 합니다. 오른손목까지 손이 없고 왼손은 사고로 그 손가락을 자유스럽게 사용하기 불편한 땡큐 닭갈비의 김만석 대표님은 이러한 장인 정신으로
본인만의 이 닭갈비를 맛있게 해서 고객분들한테 대접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멋진 마인드와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무국을, 밖에서 사는 무국은 이 밀가루나 다양한 이런 딴 재료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끈기가 없고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끊어지고 이런다고 하여서 홀에서 직접 그날 드실 만큼의 메밀묵을 직접 쑤은다고 합니다. 메밀묵을 쑤우는데 눌어붙지 않고 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 불편한 손으로 1000번을 저어야만 이 묵이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이 정성을 들여서 고객분들께 우리 가족 이상의 소중하게 존중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요식업을 하지만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을 저는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일요일이 되면 오후 5시까지는 가게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늦게 장가를 들어서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은 오후 5시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후 5시에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5시까지는 사랑하는 아내가 땡큐 닭갈비에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러지만 5시만 되면 알바하시는 분과 교대를 하여서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여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부인이 이 오른손목이 없고 왼손도 불편한 땡큐 닭갈비의 김만석 대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보지 않으신 분들은,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분은 정말 천사 부인입니다. 닉네임이 천사 부인입니다. 제가 작은 천사라 제 천사 부인이 아니고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는 천사 부인입니다. 이래서 땡큐 닭갈비의 김만석 대표님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트럼펫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불편한 손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디언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연주하고 있는 펜푸르시라는 악기를 구입하여서 요즘에는 에콘도 파사, 외로운 양치기 아주 멋지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땡큐 닭갈비의 김만석 대표님께 펜플렛 연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듣고 가시면 흔쾌히 연주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제프시주 이상으로 다 멋지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가꾸어가는 땡큐 닭갈비의 김만석 대표님께 우리 모두 응원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려 볼까요? 저기 호주에 은도교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치댐이 있길래. 은도교통에 박성경 전무님은 오른쪽 어깨 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팔을 교통사고로 잃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 사모님이 엄청나게 그분도 아끼고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도교통의 전무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그분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무님이라는 호칭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의 최고의 전문가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은도교통에는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부위에 맞게 차를 개조해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분위기를 가꾸어 가고 있고요. 그 의견을 수렴하여서 거기 박재범 대표님께서는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복지 최고의 그 은도교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러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절뚝이 부인이 절뚝아 하고 그러듯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보고 폄하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이래질 않고, 누구보다도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남편을 존중하고 상대방 내 남편이 갖고 있는 장애를 이해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갖고 온 이분들께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제 경험에 비추어 제 이웃에 있는 실예를 들어가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을 때 또다시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했을 때 큰 결심들을,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한두 가지씩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만 지나면, 하루하루 미루다가 3일만 지나면 포기하고 없던 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한 것을 말로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말로다가 약속을 하고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한테 암시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애들이, 갓난아기들이 일어나서 걸으려고 3,000번이 넘게 넘어졌다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걷는 모습을 걷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생각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런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면 틀림없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일 하나를 갖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를 하면서 아내가 기뻐하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좋아하고 신뢰로운 사람이 되면서 내가 자아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맛을 본 분이 다음에 조금 더 큰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취감을 맛본 분들은 평생을 자기 죽는 날까지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시작하고 또 성취감을 맛보고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간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 강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또다시 미루든지 작심삼일이 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를 가지면서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꾸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로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또다시
제 힘의 원천인 아내와 제 두 아들과 예쁜 며느리의 도움과 예쁜 며느리와 우리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욱 성장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게 이 변화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고정관념도 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작은 경험 속에서 생겨난 그 고정관념을 이 시간에 이후에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움을 추구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아싸 남수방,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수다방, 이거를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갈 수 있게 대한민국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웰리윌리 파크의 정주환 위원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보고 느끼면서 저도 또 제 힘의 원천인 아내에게 밥상을 차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밥을 차리느냐고요? 남자가 무슨 반찬을 만드느냐고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모든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내내 전통처럼 내려온 집안의 여성과 남성이 해야 되는 고정적인 역할, 이것도 어떻게 각 집집마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잘하는 건 남편이 하고 아내가 잘하는 거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하는 일이라도 부인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잘하는 일을 서로 나누어 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통했을 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신버전 4탄에서처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주환 위원장님, 지금껏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고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행복 부부지킴이 협회를 설립하는 날까지 꾸준히 멋지게 이끌어 주시면서 열심히 제가 배우고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를 수십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셨다가 흔쾌히 저한테 선물해 주신 흥양리의 청정 벌꿀을 양산하시는 남홍이 벌꿀의 남홍이 대표님께 깊이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훌륭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댓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의, 인문학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제가 대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나이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간다.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인생의 파도를 타고 브루스도 좋고 진박도 좋다. 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후회 없이 가자. 아름답게 가자.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아다다다다다다. 사나이 가는 길. 사나이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간다.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인생의 파도를 타고